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정의연 TV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문제가 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총 3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26번 내놨다고 분석하는 데도 있고 27번 내놨다고 하는 곳도 있으니까 통상 한 30여 차례로 하면은 딱 정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내놓고도 왜 집값을 못 잡냐 이렇게 하니까 시중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내놓은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참 많이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우리 정혜연 기자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부동산 대책이 그 재보궐선거에 네. 영향을 끼쳤고 네, 네. 또 앞으로도 향후 대선에까지 네. 이제 이어질 무진장 영향을 끼치겠죠. 예, 그런 네.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번에 좀 지난 4년에 대해서 좀 심층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네. 이번에는 그 신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네. 그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네. 그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들 뭐 다 전문가들이시죠. 네네네. 이제 평가를 부탁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낙제점도 이런 낙제점이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좀 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보유 억제, 수요 억제, 공급 억제, 한마디로 규제 정책이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4년 내내 부동산 정치를 하다 끝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윤주선 홍익대 교수는 안 한 것만 못했다. 부동산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했습니다. 네네네. 권대중 교수는 공공주도형 서민주도 정책인데 정부 내 부동산 전문가가 하나도 없었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포장은 했지만 실제로는 표를 의식한 정책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다들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맞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했다라는 네, 그 윤주선 교수의 말씀이 좀 더 공감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고 부동산을 있는 사람을 이제 가진 자, 네. 나쁜 사람, 그렇죠. 나쁜 쪽으로 이제 몰아간 좀 거죠. 몰아가지 않고 투기꾼으로 네. 좀 몰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왜 이념적으로 접근했다고 보시는지 전문가들이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의 기조는 네. 무주택자, 네. 그다음에 그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그 윤주선 교수에 따르면은 진보적 주택 정책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네. 이 그 진보적 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나 주거 취약계층의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한 국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건강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네. 물론 약도 먹지만 뭐 식이요법도 하고 네. 뭐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 체력을 이렇게 탄탄히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는 지금 그거 할 시간 없으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5년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제 마약 든 성분 뭐 스테로이드 이제 왕창 먹이고 일시적으로 몸이 좀 건강해진 것처럼 네. 착각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원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렇죠. 접근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만약에 이걸 국토부 장관 한 명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까지 비난하기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좀 개인적인 의견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초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네.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네. 그때 그 김현미 장관 때 그 민주당 네. 당대표였어요. 네. 그때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영국의 조지 헨리를 갑자기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헨리 조지가 어떤 분이냐면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지주가 받은 지대를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고 모든 세금을 없애자. 그러니까 단일 토지세를 주장한 급진적 경제학자입니다. 네네. 거의 뭐 1800년대니까 한 130년 전에 책 쓴 거를 다시 소환을 시킨 거죠. 거의 뭐 이 급진적 진보로 인해서 영국에서조차 정말 이렇게 뭐 학자는 학자지만 별로 이렇게 성공했다고 안 되는 분을 130년 만에 하고 또 그때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 토지 공개념 개념을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공개념을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지금 보면은
단지 한 명의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전방,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다 처음부터 네. 그냥 무주택자, 주거 취약계층, 왜냐면 그분들도 다 표가 한 표 한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아예 염두에 두고, 왜냐면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처럼 해야 네. 우리에게 표를 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무주택자나 이제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이 이 문재인 표 부동산 정책으로 좀 이렇게 뭐 집을 살 수 있다거나 그러면 편안하게 살게 되면은 그 별 문제 안 되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예. 그랬다면 저도 그런 세상이 있다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예. 뭐 주택이 없는 입장에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분들만 더 집 사기 어렵고 그분들만 더 지금 자기 집을 가는 게 더 힘들어졌죠. 자기 집뿐만 아니라 네. 전세에서도 쫓겨나서 밀려서 지금 네. 요즘은 뭐 전국이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니까 그 심교원 건국대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고 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게요. 네. 부동산은 악인데 네. 이 악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를 해야 된다. 아니 불로소득인데 그걸 왜 국가가 가져가야 됩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제 뭐 좋게 얘기하면 사회주의적 발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나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북한이랑 좀 이제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이제 네. 전문가들이 없어서 그렇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권대중 명지대 교수가 지적하신 부분인데, 우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주택을 n분의 1, 예를 들어 우리가 5,500만이잖아요. 네. 4인 가구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이상이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집을 한 채씩 가져야 된다. 이렇게 n분의 1로 예. 그렇게 나눠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게 문제였고요. 네. 지금 최 기자 지적처럼 부동산 전문가가 없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 취임 일성은 아주 그럴싸해요. 따뜻한 주거를 네. 하겠다. 자, 이분 1987년에 그 보시면은 그 평화민주당, 네. 그렇죠? 그 당뇨로 이제 정계 입문해서 노무현 정부 때 뭐 청와대 좀 계시고 열린우리당 대변인 좀 하시고. 개인적으로 저희가 아는 선배들이 아주 네. 잘 알죠. 당뇨 때부터 알았으니까 김현미 전 장관의 뭐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기자들 뭐 중에서. 이분 어쨌거나 뭐 2004년에 비례대표를 네. 이제 국회 입성하셔서 또 이제 나중에 또 경기 고향에서 한 2차례 되셨으니까 삼선 의원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당에서 활동한 얘기를 보면은 뭐 정무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네. 그러니까 굳이 물론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그럼 내가 부동산 학위를 갖고 있으면 전문가냐, 그렇게 보기도 어렵지만 이분에 대해서도 굳이 분류를 하려면 이분은 재정 전문가의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이제 홍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대언론 관계를 이제 무난하게 잘 수행을 하신 분이니까. 근데 왜 이분을 굳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그래. 임명을 했는지. 그러니까 자리를 주고 싶으면 그분이 잘할 수 있는 자리를 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차라리 홍보면은 문화예술부, 문광부, 뭐 그렇죠. 차라리 그런 데랑 그렇고. 너무 연관이 없는 데를 이렇게 네. 한 거예요. 변창흠 장관, 뭐 이분 예를 들어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했다, 전문가라 그러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분은 공공도시 아니면 도시행정 뭐 이쪽인데 공공주택 부분, 나중에 이분 LH 하셨잖아요. 네. 또 공공주택 부분이 또 왜 지금 이 많은 문제를 풀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이분도 별로 네, 뭐 학 전문가라고 할 맞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네. 노영욱 현 장관은 이분 저기 프랑스에서 국제경제학과 석사 받으셨는데 행시 출신이래요. 네. 그게 기획예산처, 그러니까 예산, 요즘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네. 그러니까 공무원 평균 예산 전문가네요. 공부 잘한 예산 전문가인데. 예산 전문가들만 지금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하라고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변창흠 장관은 이제 지금 이제 교수로 활동하는 그 학교에 네. 또 이제 변창흠 장관의 그 선배격인 다른 교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노무현 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다는 네. 분이 계신데, 어쨌든 그런 분 때문에 저는 임명이 됐던 걸로 보고요. 노영욱 이분은 아무래도 지금 임기 말이기 때문에 이제 돈 계산 잘하고 예산 이렇게 잘하면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이제 무난하게, 네. 그러니까 별 탈만 없게 하자,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얘기만 없게 그렇죠. 나오자,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형으로 그 임명한 거 얘기에 아닐까요? 따르면 우리 노영훈 장관께서 별로 하실 일이 없을 것이고, 음. 그러면 이제 1년이 또 지날 거고, 그러면
아마 문재인 정부는 나중에 평가해서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은 그냥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얘기가 결국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쵸. 이게 사실 그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뭐 신격화하는 노무현 정부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전을 먼지 못했고 집값이 실패했다는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심지어 그거를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네. 인정을 합니다. 그건 네.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다 뭐 잘하려고 하다 보면 네.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하려고 했음에도 결과론적으로 잘못됐으면 그 자기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과는 네. 어쨌거나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무주택자들한테 표 받으려고 부동산 정책 내놓고 또 전문가도 없었고 거기에는 토지 공개념까지 또 확대를 시켰다는 게 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토지와 주택은 좀 다릅니다. 그럼 토지에는 자연과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인류가 누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에는 공공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네. 물론 자산에는 안 들어가지만. 네. 그런데 그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히 사유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남의 집 주택에 들어가면 우리 주거 침입죄로 그렇죠. 문화 침입으로 되잖아요. 강도잖아요, 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가 아니고요. 사유 재산이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사유재로 확고하게 정말 돼 있고 규정돼 있고 보호를 받는 사유 재산입니다. 그런데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은 심지어는 내 집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거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주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 주거 권한이 아니고요. 내 집에 사는 겁니다. 내 아니, 사유 재산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냥 이제 서울역 같은데 이제 소위 말하는 노숙자분들이 우리 집 초인종 눌러갖고 같이 살자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 자체가 토지에는 약간의 공공적 성격이 있지만 주택은 엄연히 사유재인데 이것을 공공재로처럼 본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들이 있죠. 집값이 많이 오른 분들. 네네.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 집값이 1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오른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그게 자신한테 더 그렇죠. 좋은 건데, 가려고 하는 집값도 올랐기 때문에 결국 제로 베이스,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겁니다. 결국 무주택자만 더 서러워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게 무주택자분들은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얘기만 듣고 이제 본인의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을 텐데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게 다음 대선이나 이제 이 대선 이후에 차근차근 이제 있을 선거에 결국 표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도대체 청와대가 잘못된 사고로 문제를 접근하면 얼마나 더 엉망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정혜원 기자 설명으로 아마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이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